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우입니다. 뒤 화면을 보시면은 충격적인 사건이 뭐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보험업계, 특히 GA 업계에서 위약벌 제도가 재판을 통해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님 이돈호 변호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라고 하고요. 김성욱 본부장님 초대받아서 피플라이프의 소송 사기 행각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짚어보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설계사님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님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새로 가는 회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설계사님들에게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음으로 해서 그만큼 매출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퇴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조건을 다는데 더 중요한 거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해주는 이행보증 담보, 두 번째가 부동산이 있으시면 부동산 담보, 그게 없다라고 하면 금전소비대차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나중에 안 갚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행보증이나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금전소비대차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게 정착지원금 수수료 계약서라는 거고 여기에 1,230만 원, 위촉은 1개월부터 36차 할 거니까 3년 계약을 한 거고요. 계약 날짜가 2020년 12월 3일. 그 다음에 정착지원금 받을 때 공증증서, 즉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공증을 받았다. 이 공증을 받았다는 거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효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 이 공증증서로 집행을 할 수 맞아. 있다는 거죠. 그럼 변호사한테 갔는데 변호사가 이걸 검토를 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변호사들은 채권을 갖고 오면 공정증서를 만들어주는 것만 하는 거지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냐 묻어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는 거는 법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설계사님들이 사실은 사인을 할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거를 보증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면 참 좋은데 금액만 덜렁 써있고 정착지원금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금액과 내가 최초에 받는 금액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사님들은 나는 이 공증증서가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만 공개를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사인을 다 했던 건이에요. 이렇게 결정문이 있는데 이 설계사님 같은 경우는 3년을 채우고 매출도 다 채우신 분이에요. 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결정문이 이직한 회사로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여 압류가 됐고요. 피플라이프에 전화를 했어요. 나는 3년도 지켰고 매출도 다 했는데 왜 나한테 급여 압류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착지원금이 아니라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 근데 이 수수료도 되게 특별해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해지가 돼야지만 환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해지가 되지 않아도 퇴사했다는 이유로 연간 성과 보너스, 장기근속 수당이라는 명목을 내규상 달아가지고 퇴사만 해도 환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따로 민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민사를 통하지도 않고 지원금을 담보로 썼던 공증증서를 사용을 해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법원은 몰랐던 거죠. 이게 진짜로 설계사님이 3년을 채웠는지 돈을 갚았는지 매출을 다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피플라이프에서 이걸 안 갚았다가 주장을 하니까 결정문이 나온 건데 설계사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나는 이거는 정확하게 지원금 명목으로만 썼는데 이렇게 날라오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피플라이프는 다른 데보다 다르게 장기근속 지원금 이런 걸 환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해지환급 수수료 퍼센트 하는데 몇 배수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목을? 제가 아는 상식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한데 너무 꼬아놨어요. 법률적으로 설계사님들이 무지를 많이 이용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원래 네. 보험사에서 설계사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배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맞죠? 계약 기간이 있어서 기간에 따라 보통은 큰 회사의 경우에 예. 계약 기간에 따라서 빨리 해약이 되면 환수해 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피플라이프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더라도 퇴사 시에 바로 환수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명목을 해지 수수료로도 하고 장기근속 지원금 환수로도 나눠서 한다는 거죠. 정확한 명칭은 장기근속 수당 연간 성과 보너스. 통상적으로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거 환수 안 합니다. 환수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만 특별하게 있는데 이것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피플라이프는 창업주는 현학진 회장님이라는 분이고 그 이후에 한화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저도 피플라이프에 근무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고 약속도 지키고 기간도 다 지켜가지고 저는 환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왜 퇴사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환수를 지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가 실제로 보고 놀랐죠.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설계사님이 항의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정착지원금만 보증을 한 건데 왜 다른 걸로 해가지고 압류를 하느냐. 그래서 따지니까 여기서 또 취하를 해줬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소송이 되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아니까 그냥 상의한 사람에게 해서 취하를 해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설계사님은 내가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건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만 보증한 거기 때문에 취하를 해줬다고 얘기하고 피플라이프에서는 아니다. 상호 협의하에 취하를 해드린 거고 연간 성과 보너스 장기 근속 수당은 따로 소송을 할 거다. 근데 이 건 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게 정당하다면 왜 따로 소송을 뭐하러 하시냐. 이미 급여압류가 돼 있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고 그분이 항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취하를 해줬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현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공정증서 사실 대여금 채권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따지는 소송들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사분들도 번거로워지는 거죠. 처음에 공정증서 작성을 하실 때 대여금 채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별지로 작성을 하거나 공정증서 외에 합의서를 따로 써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설계사들은 귀찮게 된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좋거든요. 설계사님들이 모르시잖아요. 집행문을 가지고 결정이 인용되면 아 법원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거다. 네. 법원이 이렇게 하면 실질 채권이 있는 거로 판단을 했겠지. 이렇게 조금 억울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따지셔야 돼요, 하나하나. 근데 피플 측 주장에 따르면은 이 공증증서 안에는 정착지원금이라는 내용이 명시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설계사님도 귀책 사유가 있는지 이게 정착지원금인지 다른 건지 모르고 일단 사인을 하긴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원이라는 데는 사인을 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치더라고요. 이거를 다투려면 그 정황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사분들 개별로 정황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일률적으로 쫙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품위 유지비 등 명목으로 정착지원금을 받고 입사를 하는데 신용이 약하니까 회사에서는 그걸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건데 공정증서를 어떻게 보면 악용한다고 볼 수 있죠. 채권자 채무자 간에 합의된 채권만 갖고 오면 실제 채권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찍어주는데 악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법리를 완벽하게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정증서 작성했고 소송 사기로 인정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기를 할 때 법무팀이나 법무 관련자가 아 그거 청구권 없었어, 실제로 채권이 없는데 제기한 거 맞다, 인정을 하게 되면 소송 사기의 고의가 짙어지는 거고요. 근데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법원이라는 데가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너네 말이 맞다 이러진 않잖아요. 법원에서 이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나요? 소취하를 한번 해줬다 했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고의가 누적이 되는 거죠.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해서 여러 명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너네 항의받고 소취해준 건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뒤에서부터는 고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정황이 하나가 있는데 피플라이프에 현재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작성한 공증증서가 정착지원금에 한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는 공증증서가 맞냐, 그러니까 또 맞다고 얘기를 해요. 통화상의 녹음에. 여기서 느낌이 이상했는지 그 이후에 전화 오는 분들은 전부 다 아니다, 포괄적으로 정착지원금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도 추심을 할 수 있다라고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입장을 명확히 안 정한 것 같아요. 피플라이프 측에서 설계사님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청구하고 모호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용케 녹취를 따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훨씬 유리한가요? 그렇죠. 법원에 가서 유리하죠. 근저당 개념 아시잖아요. 어떤 채권 최고를 설정해놓고 안에서 금액을 조율할 수 있어요. 근데 피플라이프와 설계사들이 체결한 계약이나 공정증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네. 채권 최고를 설정해놓고 실제 채권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계약으로 체결한 게 아니라 하나의 대여금 채권으로 해놓고 이후에는 해석을 바꿔버리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서 현재 피플라이프에 계시는 설계사분들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부당한 행위 이런 걸로 생각이 되시면 뭐 여러 가지 제보를 해도 그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보험업계의 나쁜 관행이잖아요. 그리고 피플라이프의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재직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정착지원금 환수에 대해서 쓰실 때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아니라 이름을 더 명확하게 한다든가 조건들을 별지로 추가해서 다른 항목으로는 채권이 변경되지 않게 확실히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정착지원금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입사할 때 한 11명 정도가 보통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안 받아요? 자기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굳이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나중에 이게 없으니까 추심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쓴 사람만 추심을 하고 있는데 피플라이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면 뭐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저는 현업에 있으면서 설계사도 했었고 회사도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지식의 비대칭, 상대방의 무지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족쇄를 채워버려가지고 절대 회사는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이런 것 때문에 회사를 사실상 못하게 압박하는 건데, 이거는 피플라이프가 아셨으면 좋겠는데 요새 주위 트렌드가 뭐를 이렇게 막 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좋은 컨텐츠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아직 법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불합리해 보인다고만 할게요. 어음에 기한 청구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분의 경우에 강제 집행에 대해서 원인 관계의 무효를 이유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돼요.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나 비슷한데요. 집행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채권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일일이 다 법원 가서 판단받아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음과 공정증서라는 게 집행력을 바로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돈 바로 갚아라고 할 수 있어.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걸 악용한 거죠. 그러면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돼요. 압류가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일단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시고, 공정증서 작성해 놓으신 분들은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따로 제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급여 압류를 받은 쪽에서는 어쨌든 법원의 결정문이기 때문에 피플라이프 쪽으로 급여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매달 주고 있어요. 3천만 원이 들어오면 3천만 원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겨도 소용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원인 채권의 무효를 따지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피플라이프 측에 이미 압류 채권으로 가져간 금원이 부당한 이득이잖아요. 네. 나중에는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그렇죠. 힘이 좀 소송 사기 있겠네요. 같은 경우에는 피플라이프가 이 행태를 계속 멈추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소송 사기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플라이프 현재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니시는 분들은 이 공정증서 작성하셨으면 이 채권이 어디의 범위에서 어떻게 확정되는 건지 명확하게 하는 별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써줄까요? 써줘야죠. 그래 거부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써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청구할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이 사건이 더 확산이 되면 피플라이프 측에서도 실제로 퇴사한 인원에게 허위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이미 압류를 당하고 계신 분들은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가 강제 집행이잖아요. 그 강제 집행을 정지하는 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압류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럼 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 압류 정지시키는 기간은 따로 있나요? 집행 정지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안에서 집행 정지를 신청하십니다. 아, 민사에서 가처분 같은 개념이에요. 가처분 개념으로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압류가 중단이 됩니다. 그 절차가 간단한 거예요. 일반인들 법원 그러면 복잡해 보여가지고. 용어가 어렵고 법원이 형식적 요건을 많이 요구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설계사님들 바쁘시고 하나라도 영업하셔야 되니까 단체로 제가 할 수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설계사랑 계약을 할 때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설계사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르고 찍었던 그 도장, 서명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GA에서 요청하는 계약서, 환급 수수료라든지 동종 업계에 비해서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셔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모시고 피플라이프 위약벌에 대해서 다뤘고 뭐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안 발생하도록 저도 감시를 좀 철저히 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라이프가 GA에서는 유명한 회사고 업계 품위 이런 걸 유지해야 되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피플라이프가 가진 명성, 전통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쥐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일반인들은 쥐는 단합법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